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 극한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극한이라는 부분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어떤 x라는 값이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x라는 값이 어떤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결과를 이 무한대로 간 경우에는 수렴한다와 수렴하지 않는다, 즉 그거를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발산한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산으로 구분하게 됐을 때 수렴이라는 것은 뭐뭐에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보통 우리가 값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사측연산이든 그 계산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다 포함해서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상태예요. 멀어지는 상태.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나 연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중에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이라는 것은 지금 구분했듯이 요 무한대, 수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은 수렴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경우에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진동이라는 개념을 발산이라는 것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고, 수렴이 아니다가 이제 발산인 거죠. 컨버전트고 넌 컨버전트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이죠. 이 무한대로 가고 하는 것들은 수열의 극한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그 이과 미적분 갔을 경우에 다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하게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 먼저 함수의 극한에선 극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볼게요. 일단 이 개념적인 요소는 첫 번째로 수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연수로 많이 하죠. 그러면 n분의 1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하면 좌표를 그려서 표현하는 건데, n이고 여기 n분의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에서 이 값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수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무한대에 돼 있는 건 그냥 n 같은 거 보는 게 좋겠죠. n 같은 거 딱 보면은 이게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그냥 쭉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1 넣으면 1, 2 넣으면 2, 뭐 이렇게 해서 늘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진동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게 이제 진동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이거 너무 어렵게 썼죠? 그냥 조금 간단하게 써서 먼저 시작할게요. 자, 더 쉬운 게 마이너스 1의 n,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플러스 1 해서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동이라는 개념은 수렴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n이 짝수이면 이거 1이 되고,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써서 구분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짝수냐 홀수냐 구분할 수 없는 게, 이 값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렴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쓰냐? 요 부분을 갖고 딱 정리해서 쓰는 건 극한이
없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극한에 대한 얘기는 이게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극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일반적으로 fx라는 어떤 실수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고, x가 여기에서는 어떤 a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랬을 때 l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면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죠. 자, 이걸 극한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쓰는 부분은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좀 더 쉬운데, 이게 y는 fx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그렸고요. 자, 여기가 a라는 값이 있는데 요 a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게 l이라고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여기 구멍 낸 걸 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좀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한을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요 극한값 계산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쭉 다가서는 게 있고 이쪽으로 다가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a보다 큰 값은 a보다 크다라고 플러스를 표현하고, 이건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우극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쪽에서 온 거는 a보다 조금 작으니까 a의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왼쪽에서 왔으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그 좌극한 우극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극한이라는 건 이 x값이 이렇게 쭉 온다는 얘기는 하나씩 넣어간다는 얘기. 쭉쭉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 넣었을 때 만나는 값이 y값에서도 이렇게 생성되는데, 그 y값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가 가까이 가면 얘도 오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l보다 조금 더 큰 곳에 값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으로 오게 되는 fx 값은 l보다는 조금 더 큰 값으로 나타났다라고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극한 값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 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x 쪽으로 표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리고, 이렇게 그 살려나가는 요 부분들은 x 값에서 극한을 표현할 때 살리는 것이고, y로 이제 극한 값으로 나타난 y 값은 요 값은 플러스 이거 방향성이죠. 이 방향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랑 똑같다고 본 거죠. 이 기호가 생략돼 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쭉 가게 좌측에서 간 자극한이 되면 그래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y 값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l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fx라고 놓고, 이게 l 마이너스인데 얘도 역시 y 값이니까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은 같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쓰게 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값은 수렴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게 좀 더 개념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값하고, 리미트 x가 a보다 큰 값으로 갈 때 fx 값하고, 이게 l로 나타났는데, 이게 l로 똑같다면, 이게 존재하면서 똑같다면, 이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의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부터 x제곱 빼기 1로,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가 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fx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fx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fx는 x-1의 x제곱 빼기 1인데 이게 x-1과 x-1,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항상 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고 여기 극한으로 가도 사실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x-1인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써주죠. x는 1이 아니다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써주면 얘는 리미트 x가 여기 플러스죠.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로 쓰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를 지나고 되는데 이거 y는 x 플러스 1 같은 거가 됐죠. 그렇지만 1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값으로 나타나게 된 거. 그래프는 여기하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 값은 존재하지 않게 됐죠. 자,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x가 1보다 플러스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다가서는 값이 뭐다? 2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도 같다면 2라는 것으로 이제 2보다 작은 값이지만 2로 향해 가니까 이 값을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둘이 만나 있으니까 이런 만난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표현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도 2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어긋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입한 건 똑같은 값이 나와요. 하지만 대입해서 푸는 건 아닌 거죠. 이거는 대입은 한 건 아니고 극한을 취한 거지 대입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입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극한의 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대입해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게 함수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거 그림 너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x가 있고 y가 있는데 여기 1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럼 이 fx는 어떤가 하면 x의 절대값 x 같은 거예요. x가 0보다 크면 이건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쪽에서 가는 fx는 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수로 오면 방향성이 없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마이너스로 오게 된 fx도 마이너스 1이 되죠.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좀 이 부분은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색깔을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고 요 부분이 이쪽에서 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 값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각각의 우극한과 자극한은 존재하죠. 그런데 전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2x 제곱 여기 2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요 함수를 그려서 이 값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발산하는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고 수렴할 수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값을 제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성질을 알아보는 거니까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의 fx 상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리미트 fx를 얘 한번 또 얘도 한번 나눠 갖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주고 받아야 되는데 줬더니 리미트 x가 a의 k로 썼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로 썼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 가지려면 이거 일대라고 부르는 수렴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땐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라고 극한을 취해봐도 이게 상수는 쭉 y는 k니까 그냥 끝없이 가도 k죠. 이게 k. 그다음 얘는 알파로 간다고 했으니까 알파. 이렇게 써서 확인해 주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수렴하는 거고 gx도 수렴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에 베타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데 주의할 거 이 나누기입니다. 베타분의 알파라고 썼을 때 값을 이렇게 쓰게 됐을 때는 무조건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보통 진입한별하는 문항이 여기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다 얘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만 따로 보면은 이게 그 발산하죠. 여기만 따로 봐도 발산해요. 그러니까 발산하고 발산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을 한번 빼냈더니 2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x제곱을 빼냈더니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더니 얘가 지워져요.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을 보면 요 수열은 수열이라고 보는 함수죠. 죄송합니다.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수렴하는 함수이고 밑에 있는 이 함수도 수렴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2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니까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되냐면 2라는 걸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를 이쪽으로 한번 또 이쪽으로 한번 나눠 갖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렇게 위쪽이 차수가 위에가 작으면 0 되고 이렇게 위에가 크면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한대로 표현했잖아요. 사실 함수의 극값 할 때도 다 동일하게 써요. 근데 설명상 편리해서 이걸 갖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극값의 기본 성질을 다뤄봤으니까 저거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볼게요. 일단은 계산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오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한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빼기 x라는 걸 푸는 문제가 꽤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얘를 갖다 한번 이렇게 쭉 넣어보면 얘 무한대입니다. 얘를 가지고 이쪽에다 쭉 넣어봐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건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큰 거에서 큰 걸 뺐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닌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부정형이 돼요. 그러니까 인피니트라는 거죠. 답이 엄청 많아져요.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값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풀 수 없으니까 값을 유한으로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유리화입니다. 근데 사실 유리화는 인수분해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를 할 건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a 빼기 b라는 것을 유리하면 a 빼기 b이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되죠. 위에 플러스를 다 곱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빼기 x제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에 플러스에 루트 쓰게 되고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거 잘못 썼죠? x가 되겠네요. 이름 자꾸 잘못 쓰네요.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x제곱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가 됩니다. x의 차수 1차, 여기도 x제곱이니까 1차, 얘도 1차가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해보면 밑에는 개수가 2가 되고 위에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x면 내려가서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제곱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개수는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는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a가 나타나서 2분의 a라는 값을 그냥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계산할 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빼기 x 플러스 d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런 값을 풀어보면 분명히 이거 생각해보면 플러스에다가 요거 루트 쓰고 요거 x 플러스 d가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은 없어지겠죠. 양쪽에 이렇게 빼기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 x하고 여기 마이너스 2d가 이렇게 있는 x가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 뭐 쭉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값을 그냥 이것도 예측이 돼요. 요거가 위에 존재할 것이고 여기 차수 1 여기 차수 1 되죠. 왜냐면 여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게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니까 다 1차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2d라고 값을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부분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밑에가 1차이기 때문에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식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보충할 문제를 먼저 다뤄주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먼저 다뤄놨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해 보. 그러니까 무한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무한대로 나온 게 있는데 x가 무한대인데 지금처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빼기 x라는 것은 뭐냐면 2분의 a라는 걸 금방 읽어냈어요.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이게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리고 여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빼기 t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값을 가지고 딱 써보면은 아니 플러스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를 죄송합니다. 플러스로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야 답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유추해 보건데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걸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바꿔 쓰고 루트 빼기 플러스 x로 있던 자리에 가서 여기에 제곱 a의 x 플러스 b의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모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제곱은 그냥 변화가 없고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빼기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읽어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충은 여기까지 보고 계산 문제는 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네.